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024년도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1차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또 최종 선발전이 왜 또 1차, 2차 이렇게 나눠지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누는 거는 국대 1군과 2군을 나눠요. 지금 현재 남자 8, 여자 8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다 국대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1군 4명, 2군 4명을 나눕니다. 나누는 작업을 이제 1차전에서 하게 되고 2차전에서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1군 4명 중에서 비극적이게도 파리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것은 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또 떨궈야 돼요. 그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전은 1차전, 2차전은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1차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2차전은 아마 이제 한 4월쯤 넘어가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최종 선발전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결과가 다 끝나면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자, 올림픽에 나가는 이제 양궁 선수분들, 우리나라 국대 선수분들이 사용하는 활은 과연 어떤 활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이란 종목은 엄연히 서양 스포츠입니다. 서양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양궁이죠. 서양 선수들한테 좀 많이 유리하긴 해요. 신체 조건 자체가. 지금은 한국 선수들이 원체 신체 조건이 좋아져서 더 이상 이제 피지컬 상으로 크게 불리하진 않는데 옛날에는 확실히 서양 선수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양궁 진짜 강국이에요. 남미도 상당히 좀 양궁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국가들이 원래는 양궁 강세였는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양궁 불모지였습니다. 거의 뭐 변방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하지만 79년도에 김진호 선수님이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5개나 따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자유진영이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나가진 못했지만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당시 이제 17세였던 서양순 선수님이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꼬를 트게 되고 88년도 서울 올림픽부터 그때부터 이제 한국 양궁의 신화가 계속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양궁 시장, 그러니까 이제 활이죠. 리커버버라는 활을 만드는 양궁 시장은 사실 누가 양분을 하고 있었냐면은 미국의 호이트 그리고 일본의 야마하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양궁 선수들은 결국 뭐 미국 제품 아니면은 이제 일본 제품 둘 중 하나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이제 호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양궁 제조 회사죠. 그리고 야마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품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만 일본 제품을 쓸 것이냐 아니면 가장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미국 제품을 쓸 것이냐 하여튼 뭐 이제 둘 중 하나가 고르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20세기죠. 그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산 화를 쓴다는 건 거의 뭐 생각도 하지도 못할 정도로 한국산 제품은 상당히 많이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양궁 하면은 그 중국 관중들 비매너 그거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 그 비매너만 떠오르시지 서양 애들 진짜 치사하게 구는 거는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게 진짜 서양 스포츠다 보니까 서양 애들이 자부심이 있거든요. 원래 이거 양궁은 서양 스포츠고 당연히 서양이 잘해왔고 지금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자리를 한국한테 뺏기니까 이게 약이 바짝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국가들이 이것도 정말 방해 엄청 넣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그건 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이었어요. 애틀란타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독주를 하니까 88 서울, 92년 바르셀로나 2년 연속으로 독주를 하니까 약이 바짝 올랐는지 미국의 호이트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한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활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얄밉게 행동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부터 이제 슬슬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저렇게 쟤들이 치사하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자꾸 미국산, 일본산 쓸 거냐. 그러지 말고 이제 슬슬 국산화를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산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국산화를 제조하는 회사가 하나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 도쿄올림픽 당시 혼성전에서 이제 인기를 꽤 끌었던 안산, 김재덕 두 선수분이죠. 그 두 선수분이 들고 있는 활이 바로 국산 활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활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위아이스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은 활 날개 쪽에 측면에 그렇게 위아이스라고 써 있죠. 이 위아이스라는 활은요. 윈웬윈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활인데 당시 이제 안산 김재덕 두 선수분이 이걸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자 선수분 중에서 강채영 선수, 장민희 선수도 역시 이 활을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안산 선수님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이 활을 들고서 도쿄 상가당이라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을 하셨던 거죠.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거예요. 사실 그 활이 국산활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이 잘 만들긴 해요. 그 활을 갖다가 특히 화살은 진짜 미국 제품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화살만큼은 이제 계속 미국 제품을 쓰고 있고 그래서 활은 이제 국산을 쓸 것이냐 혹은 미국산을 쓸 것이냐 일본산은 좀 몰락을 했어요. 21세기를 넘으면서부터. 그래서 거꾸로 이제 국산 활이 좀 뜨게 된 건데 당시 이제 안산 김재덕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짊어지고서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고 뛰고 있는데 다소 좀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자. 한국산 제품을 쓰자. 그래서 안산 김재덕 두 콤비 분이 한국산 제품 활을 사용을 했고 강채영, 장민희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산 제품 활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아이스라는 활이 어느 정도로 이제 괜찮은 활이냐라고 했을 때 2002년 무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윈앤윈이라는 회사가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일본 리커버보 제작하는 유명한 회사 바로 야마하 그 야마하가 양궁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익이 뭔가 좀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지 철수를 결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혼자서 이제 다 독점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실제로 화살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윈앤윈이 야마하 일본 생산 공장을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차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국산화를 탄생을 시키게 되는데 주로 이제 선수나 코치 이런 지도자 출신 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활을 쏘면서 테스트를 해 본대요. 그래 가지고 정말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뭐 이제 이 회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테스트만 뭐 10만 번 이상을 갖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활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산 활입니다. 이 국산 활이 2016년 리오 올림픽 때도 꽤 애용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남자 측의 구본찬 선수 그리고 여자 측에서는 장혜진 선수가 바로 이 윈앤윈 활을 이용해 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걷는데 성공을 했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확실히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산화를 쓰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역시 또 국산화를 쓰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대략 한 50명 정도의 선수가 이 위네인 제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궁 시장에서 활의 한정에서는 미국하고 한국이 반반씩 나눠 먹고 있고 화살은 사실상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살 쪽으로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특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야무지게 만든 그 화살을 미국에서 먼저 특허 등록을 해가지고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활과 관련된 이야기고, 오늘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이야기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너무 뒤숭숭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 경험상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 인간이란 감정이 어느 정도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 좀 더 자세한 썰을 풀겠지만 안산 선수님의 최근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산 선수님이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그 매국노 발언하신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을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실제로 댓글로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안산 선수님이 그렇게 맹목적인 반일주의자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솔직히 지금 그 악플 달고 욕하고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몇 개만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을 3 년을 가까이 관찰을 좀 많이 해 왔어요. 저도 처음부터 팬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구심을 갖긴 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좀 경솔한 거 아니냐.' 그래도 진짜 그런지 아닌지 한번 판별을 해 보자 하고 대단히 꼼꼼히 관찰을 해 봤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SNS에는 뭘 올리는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까지 다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굴러다니는 각종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면서 이게 팬들이 찍은 것들도 있고 선수들끼리 찍은 것도 있고 오피셜적이지 않은 것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제가 다 찾아서 관찰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일단 이분이 맹목적인 반일주의자는 아닙니다. 일단 첫째,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양궁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은근히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도 선수들이 종종 우리나라에 찾아오는데 그중에는 이제 일본 선수들이 광주 여대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주 여대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명가니까요. 그리고 또 일본에도 안산 선수님 팬들이 제법 있어요. 저도 직접 봤는데 옛날에 이제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 킬 때 동시 접속자 수가 막 수백 명 그렇게 뜨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중에서 꽤 많은 숫자가 해외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서양이나 이쪽보다도 주로 이제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인데 일본 쪽에서도 은근히 팬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안산 선수님이 일본 팬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또 이제 그렇게 양궁을 배우러 왔던 일본 선수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 일본 선수들도 다 안산 선수님 팬들이에요 또. 그래서 이건 신문 기사에도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안산 선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안산 선수님이 무조건 반일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제품을 쓰는 거나 혹은 뭐 이제 일식당에 가거나 일본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시는 분은 원래는 아니세요. 일본 제품도 쓰셨고 자주는 아니지만 일본 식당도 가시긴 가셨어요.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 이제 보니까 피카츄 인형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갖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뭐 반일을 얘기를 하냐 하는데 사실 안산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상당수는 본인이 스스로 구매한 게 아니라 팬들이 선물로 준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버리기가 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거는. 그냥 다 쌓아 두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일이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는데 지금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물건을 썼더라, 어떤 물건을 썼더라. 근데 그중에서 아마 모르긴 해도 상당수가 스스로 구매한 게 아니라 그냥 팬들이 준 거니까 그냥 그 정성을 생각해서 갖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 선수님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뭐 반일을 얘기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좀 과도한 그런 이제 일본색 풍토를 갖다 비판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지 못한 면은 있기는 있었어요. 저도 좀 이제 그 점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제 살아온 행적과 과정을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구석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산 선수님이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습니다. 무려 6년 연속으로 국가대표 임무를 수행을 하셨죠. 그래서 국가대표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신 분이고 되게 좀 특이하세요, 이분이 진짜. 근데 요즘 젊은이들답지가 않은데 MZ 세대다운 요소도 있지만 의외로 그런 거하고 좀 맞지 않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팬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해외여행을 간다면은 어디로 가고 싶냐?" 혹은 "가본 곳 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냐?" 했을 때 놀랍게도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고 국내 여행만 관심이 있다. 딱히 해외여행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해외 문물도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해외 문화나 문물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관심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한국 여행, 국내 여행이 더 가고 싶은 데가 많고 문화도 한국 문화가 더 마음에 들고 유니폼도 우리나라 국대 유니폼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국대를 6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으니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국가대표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죠. 그런 생활을 또 한 것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 또 이제 자국 문화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신 것도 있다 보니까 아마도 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일본 풍토가 좀 강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오신 행적이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마냥 맹목적인 반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그런 일본 풍토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 같다. 다만 신중하지 못했던 면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사과문도 올렸고 또 그 대표님을 찾아가 가지고 사과도 직접 하고 싶다라고 의사 표시도 했으니 뭐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실수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실수라면 실수인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원체 이제 자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또 그런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도쿄올림픽 당시에 안산 선수님이 김재덕 선수도 그렇고 두 분 다 뭘 고집을 했냐면은 국산화를 쓰겠다고 고집을 했어요. 다만 화살은 어쩔 수 없이 미국 거, 조준경은 어쩔 수 없이 일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술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차용을 한다는 개념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산 선생님도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주의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그렇게 깊숙이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자.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이제 온화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좀 날것의 용어를 사용하시긴 했었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선수님이 뭐 여러 가지 독보적인 업적을 세우셨지만 올림픽 챔피언 그리고 양궁에도 월드컵이 있어요. 월드컵 챔피언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석권을 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그걸 두 가지 다 달성을 하시게 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역대 세 번째예요.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기념사진을 찍을 때 안산 선수님 포즈가 어땠냐면은 손으로 팔뚝에 있는 태극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있어서 조국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리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도쿄올림픽 때도 그런 모습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금메달 따시고 난 다음에 태극기 들고서 이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실수로 감독님이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또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대단한 그런 이제 눈썰미를 보이셨습니다. 이게 흥분되잖아요. 금메달 따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웠으니까.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그거를 파악을 한다는 것은 그게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항상.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좀 다소 과격하고 신중하지 못한 면은 있었지만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게 아닌가. 하여튼 이거 말고도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지금 뭐 분위기상 얘기해봤자 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순간이 오면은 그때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